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을 사칭해서 이번에는 KT 전화 요금 명세서까지 등장했습니다. 피싱이 아니라 최근 등장한 북한 해킹 수법인데요. 해킹 대상도 관공서와 전문가 그룹을 넘어서 일반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숙희가 있는 거로 추정되고 있는데 오늘 뉴스인뉴스 김숙희의 정체는 뭐고 북한 해킹의 실태는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도엽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전과 달리 일반인들한테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북한 해킹의 특징을 보면 시작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의 관공서나 공공기관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 경향을 좀 보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석하기를 좀 투 트랙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서 제가 좀 설명도 좀 들었는데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KT의 전화 요금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등장을 했다는데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겁니까? 예, 조금 이따 그런 수법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목표를 내가 공략을 하겠다고 하면 이른바 핀포인트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그 대상에 맞게 설계된 전략을 구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뭐 북한 전문가들이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주요 공략 대상이었는데 이제 김숙희는 이런 방법까지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밀접한 사이트가 있는데 38로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명하죠. 북핵 시설이나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들을 분석하고 또 게재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기고문들도 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임재성 앵커가 만약에 북핵 전문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38로스에서 그 아주 친한 편집인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메일이 왔다고 치면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열어보겠죠. 예. 근데 김숙희가 바로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보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 주일대사도 이런 해킹 피해를 당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런 수법 때문에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김숙희가 사용한 메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사칭 메일인데 발신인란을 보면 나탈리아 슬라브니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38로스의 부편집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군요. 이 명의로 보내진 거예요. 근데 물론 가짜죠. 가짜 슬라브니가 보낸 메일 내용이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북핵 관련 논문이 게재될 예정인데 이걸 좀 리뷰를 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니까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클릭을 하니까 악성 코드가 심어졌고 그래서 신전 대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북해커에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신전 대사의 계정으로 주요국 한국 대사들한테 일제히 또 피싱 메일이 보내지는 2차 공격이 있었다고 해요. 메일이 도용이 된 거죠. 근데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분이 오랜만에 메일을 보내셨네 라면서 클릭을 안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번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의 2차 피해도 또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지난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남한 외교안보 전문가 15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일제히 메일이 왔는데 이건 보통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이제 동향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남북 관계 주요 일지라고 돼 있어서 이건 뭐 다 많이들 열어보셨다고 해서 전직 장차관, 학계 전문가, 기자 이런 분들 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처럼 한 사람이 당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당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북한 전문가들이야 북한이 노리는 목표 무리기 때문에 목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최근의 경향인데 1차는 개인정보 탈취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가상자산의 탈취 의도도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달 확인된 최신 수법이 이런 겁니다. 보여주시죠. 이 통신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사칭을 한 거예요. KT 이용 명세서. 그중에서 이제 바로 지난달 6월 명세서를 확인하는 전자문서를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수법입니다. 아주 정교하죠. 근데 가짜예요. 이제 명세서 확인 위해서 클릭을 하라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란이 나오는데
그거 넣으면 바로 뭐 해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뭐 제가 받았어도 눌러볼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데요. 그렇죠. 뭐 자.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렇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라는 앱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예, 쓰고 예. 있죠. 이용자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하시면 30만 원을 사례비로 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 설문조사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입력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걸 클릭을 하는 순간 악성 파일이 실행이 돼서 정보가 유출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30만 원이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좀 눌렀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북한의 해킹 중심에 킴수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배우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조직입니까, 이거? 북한 사이버 공격의 핵심 부서로 추정이 되는 조직이 정찰총국이에요. 이게 정보부서 첩보기관인데 우리의 국가정보원은 이제 독립된 기관인데 이거는 군 산하의 조직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총국 내 121국이라고 불리는 사이버전 지도국이 있고 산하의 110호 연구소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해커의 산실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컴퓨터 수재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선발을 해서 김일성대, 김책공대, 그리고 모란봉대로 진학을 시켜서 전문 해커로 육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 여러 해커 조직을 운영하는데 투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킴스키가 첩보 활동이나 정보 수집을 담당해오는 조직이라고 해요. 정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2013년인데 공교롭게도 좀 북한과 친밀한 국가인 러시아의 정보 보안 업체가 흔적을 찾아낸 게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제 북한 해커 이메일 계정을 이쪽에서 찾아냈는데 이제 이름이 김숙향이에요. 영어로 이제 김숙향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발음이 이제 러시아식 발음을 해보면 이게 이제 킴수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킴수키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그렇군요. 지난달 이제 저희 그 정부에서도 그 김숙희를 독자 제재 대상에 지금 포함을 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동안 이제 김숙희의 활동이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 뭐 흔적이 좀 남은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정보기관이 이제 추정하고 있는 그 국내 대상 활동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실까요? 이 국내에서는 이제 2014년에 한국 수력 원자력 원전 도면 유출 사건으로 처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칭을 한 피싱 메일이나 최근에는 이제 태영호 의원의 비서관을 사칭을 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피싱 메일을 발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킹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북한의 좀 노림수를 알아야 대응책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의원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북한이 사이버전을 통해서 노리는 걸 좀 아주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정보와 돈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 외화벌이 수단이 이 제재를 통해서 거의 막힌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뭐냐? 바로 사이버 공격, 해킹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난해만 해도 우리 돈 8천억 원 정도 세계의 가상 자산을 탈취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8천억 원이요. 예. 이 돈이 지금 다시 사이버 전쟁 수행용으로 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핵, 미사일, 전략 무기 만드는 데 사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뭐 해킹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전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각종 피싱 범죄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해킹까지 걱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모쪼록 당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김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대병원 환자와 직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 2년 만에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해킹 공격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친절한 뉴스에서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북한이 환자와 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내갔다. 무려 83만여 명. 2년 전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의 범인은 북한 해킹 조직이라는 게 경찰 결론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병원 기록 등이
그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의료 정보가 목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 5가지를 저희는 이제 북한발 소행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P 주소의 경우에는 과거 북한발 사건에서 북한이 사용했던 공격 IP 주소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IP 주소를 세탁하는 등 수법이 북한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해킹 조직이 쓴 비밀번호 다치지 말라가 건들지 말라의 북한식 표현이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악성 기능이 포함된 파일들까지 모두 업로드 되도록 이렇게 약간 허술하게 제작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파일 업로드 추적정을 이용을 해서 김숙희, 북한의 해킹 조직입니다. 9년 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도면과 교육자료 등을 빼낸 범인으로 지목됐죠. 또 국회의원실이나 기자를 사칭해 외교 안보 관련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정보를 해킹한 사건도 있었죠. 최근엔 그 대상이 KBS를 비롯한 방송사와 일반 기업으로 확대돼 해킹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을 해킹한 조직이 이 김숙희와 연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김숙희 외에도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월 작성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으로 갈취한 가상화폐는 지난해에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보고서는 이 훔친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 등을 충당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엔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직원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심연섭으로 지목된 인물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해커들이 빼낸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우리 민간 기업을 상대로 협박한 적도 있습니다. 7년 전 유명 온라인 쇼핑몰 임원은 34통의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총적으로 쥐어짜면이란 북한식 표현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IP를 추적해보니 지금은 정보산업성으로 이름을 바꾼 북한의 조선 최신성이 사용해온 IP 주소였습니다. 해킹 조직은 쇼핑몰 임원에게 비트코인 30억 원어치를 요구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진 케이스는 이번 인터파크 해킹 공갈 사건의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10여 년 전 정부 기관과 금융사들을 마비시킨 디도스 공격에도 이 북한 최신성의 IP 주소가 쓰였습니다. 이번 서울대병원 해킹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병원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해 과태료 660만 원도 추가했는데요. 북한 등 갈수록 빈번해지는 외부의 해킹 공격에 대비해 자체 정보 보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북한 해킹 조직이 국회의원실과 기자를 사칭해 피싱 메일을 보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외교, 안보 관련 인사들에게 보내 이들의 메일과 정보를 들여다봤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보내온 메일 한 통. 국회의원실 비서라며 세미나에 도움을 줬으니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합니다. 작성해 보내달라며 사례비 지급 의뢰서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멀쩡한 문서 파일로 보이는 이 파일의 정체는 악성 코드. 실행하는 순간 컴퓨터에 든 모든 정보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의 의원실 보좌진이 보낸 메일인 줄 알고 직접 보좌진들에게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곳은 국회의원실이 아닌 북한 해킹 조직. 기자를 사칭해 메일을 보낸 뒤 국내 포털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로채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송한 메일은 800여 통. 주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노렸습니다. 이런 사칭 메일의 공격 대상이 일관되게 통일, 안보, 외교, 국방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시라는 점입니다. 해킹 피해를 당한 전문가는 49명. 다행히 외교나 안보 관련 주요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해킹 조직이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을 주도한 이른바 김숙희와 같은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랜섬웨어를 배포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